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10월이라는 가을 문턱을 넘어서서 이제 또 11월이라는 어찌 보면 이제 2023년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이제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지은 추수를 끝내놓고 이제 한 해의 결과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도 이제 오늘부터 11월 1일부터 이렇게 회색 정복과 회색 법복으로서 이제 또 겨울을 또 준비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라떼 다들 좋아하시나요? 커피 안 드시는 분 빼고 좋아하시나요? 네, 어찌 보면 다행입니다. 앞에 그 라떼 아트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걸 보시고서는 저 봉황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걸 또 원광대학교 저희 상징인 또 봉황하고 또 연계를 하시는 분이 또 계셔가지고 한편으로는 얻어 걸린 게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좋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라떼를 이야기를 할 때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부드러운 커피 거품 때문에, 그러니까 우유 거품이죠. 우유 거품 때문에 라떼를 드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눈치 조금 이제 빠르신 분들은 라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네, 라떼를 많이 이야기하죠. 라떼보다는 라떼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가 과연 라떼 그 단어 하나의 차이인데 과연 어떻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서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라는 생각을 가지려고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재미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두 손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두 손을 좀 자유롭게 좀 손을 좀 풀어주시고요. 자,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자, 재미로 보는 꼰대 테스트입니다. 자, 과연 나는 몇 개나 이 부분에 걸려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처음 만나는 사람은 나이나 학번을 물어봐야 안심이 된다. 자, 2번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자, 3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릴 때가 있다. 4 후배나 동료의 개방적인 출근룩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5 정시 최근 제도는 좋은 복지다. 6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7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해보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8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에 공감이 된다. 9 후배에게 조언한 뒤 뿌듯함을 느낀다. 10 나는 꼰대가 아니라는 말을 자주 한다. 과연 몇 개나 되시나요? 네, 이거 손 드신 분 중에 대단히 적은 숫자를 드신 분이 계셔서 보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연계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안 되는데, 예, 너무 이제 발전적이신데, 자, 보통 하나에서 세 개가 약간 꼰대, 4개에서 7개가 심각한 꼰대, 8개에서 10개가 중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는 라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참 대단히 뭔가 그 나보다 더 멋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약간 권위적인 의식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봤을 때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문제가 있는가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선진, 후배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가라는 또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많이 나왔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여유롭고 유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제 교리도 저희가 많이 본 교리도가 있습니다. 교리도 중에서도 보면
지자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자본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자본이를 보면서 걸리는 단어가 지자라는 단어였습니다. 과연 이 두 개의 한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지자가 위에 이야기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아랫부분에 있는 슬기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아래에 있는 슬기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지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위의 지자인지 아니면 아래쪽의 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약간의 고민 아닌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에 있는 빨간색 지자는 지식, 아래 파란색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지혜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스승님, 제가 이야기하는 지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든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주는 네이버, 파란색 창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죠. 그것도 아니면 빨간색 영상으로 저희들한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세세 곡절 여유롭게 보여드리고 있는 유튜브인가? 또 그것도 아니면 같이 함께 근무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선 후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다들 똑같은 모습으로 봐오셨겠지만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부모님께 배우고 학교 가면 선생님께,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배움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제가 한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지자는 범위를 어디까지 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최초보고에서 보시면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강자는 어떻게 하면 계속 강이 될 것인가, 약자는 어떻게 하면 강으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강자는 계속 강자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약자는 강자로 올라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지도인으로 준비할 요법을 보시면 지식을 가져야 되고 신용을 잃지 말고 사리를 취하지 말고 지행을 대조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다고만 하면 영원한 강자, 우리가 얘기하는 영원한 스승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제 스스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자본의에서는 당연스럽게도 슬기로운 사람을 지자로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과연 지자본의를 이야기를 했을 때 저에게 대한 스승님은 어디까지 스승님인가를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종경 변이품에는 내가 너희 스승은 내가 되고 나의 스승은 너희가 된다.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다 아는 단어,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거를 배우고 악한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사실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한테는 원불교 믿는 교도님들한테는 대종사님, 그리고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역대 종법사님과 함께 현 종법사님, 그리고 수많은 선지님들께서 저희의 스승님으로 계십니다. 처음 출가를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러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스승님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술적인 스승님이 아니라 처음 제가 재무부, 지금은 재정산업부에서 간사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목탁 치는 법을 배웠고요. 새벽 5시, 저녁 10시에
원음각에서 종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같이 재무부에서 일하는 아저씨들과 함께 땅 파면서 삽자루 잡는 법도 배웠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군대 가니까 여러 가지 잡기식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잡기술을.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간사를 하다 보니까 스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니 밥도 해야 되죠. 법회 준비도 해야 되죠. 할머니들 모시고 또 돌아다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화가 뭔지에 대한 것도 느끼게 되고, 또 보고 나서 보니 학교에 입학하고 나니까 저보다 더 잘난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모든 동기, 선배, 후배가 자연스럽게 저에게는 지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가를 하고 나서 보니 막상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학교, 간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하나하나씩 배워갔던 게 누적이 돼서 쌓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일을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교구에 가서는 기관에 대한 업무를 배워야 되고요. 사회적인 법과 함께 교구의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사람을 또 만나야 되고, 또 여기 대학법당에 오고 나서 보니까 법회도 봐야죠. 수업도 해야죠. 순교도 해야죠. 행정 업무도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제가 통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의 스승님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 분들께서 저의 현재 스승님이 되어가고 있으신 거죠. 하나하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스승님이 계시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했을 때 첫 번째, 성불제 중에 서원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찌 보면 성불제 중에 서원이라는 게 저희 출가자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느 종교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종교에서 의미하고 있는 그 뜻은 다르겠지만 다 그 종교를 믿음으로써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종교가 좋다는 것도 알려주지만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삶의 방향을 나아갈 것인지 또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불제 중에 서원이 단지 나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주산 종사님께서 16세 때 복례 부안 복례산에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대종사님이 앞으로 공부길의 방향을 말해보라 하셨을 때 주산 종사님께서 헌심 영부 허신사계 상수 법윤 영전 불휴라는 단어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그 문구를 써 올리면서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를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찾아보니, 마음은 스승님께 드리고 몸은 세계에 바쳐서 이론의 법률을 힘껏 굴려 영겁토록 쉬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산 종사님께서는 40세 열반에 드실 때까지 오직 이 문구를 가지고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대종사 법문을 보시면 포수는 범을 잡기 위해 토끼를 보고 총을 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될 바가 어찌 보면 단 하나의 나의 꿈을 통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거대한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성불제 중에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불제 중이라는 단어만 듣고 너무 허황뛰고 공상과학처럼 느끼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최고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성불제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신심입니다. 신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 정도의 신심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신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사회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작이 반이다.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일어나고 운동화 끈을 묶는 것만으로도 50%는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멀리 보면 스승과 법과 회상과 기타 사대부리 신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도 또 하나의 신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가르쳐준 대로만 가면 성불재종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을 신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종경 신성품 7장에서는 신은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본문에 밝혀주신 대로 저희가 그대로만 노력을 한다고 하면 성불재종할 수 있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신심을 더 키우는 것도 어렵고 저희들도 이 생활을 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신심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만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완벽한 신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공심입니다. 저희가 공심을 이야기하면 보통 결론은 무, 아, 봉, 공 네 글자를 생각을 합니다. 나를 생각을 하면 당연히 공심이 생기지가 않겠죠. 누가 먼저냐라기보다는 얼마만큼 내 모든 걸 버리고 그거에 따라서 모든 걸 바칠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무아봉공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이야기가 첫째가 영산방언, 두 번째가 익산총부 건설입니다. 내가 뭐든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했다라고 하면 영산방언은 이루어질 수도 없었을 거고 또한 저희 익산총부, 익산성지도 없었을 거고 또 멀리 보면 원광대학교라는 이곳도 없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득을 챙기려고 그거에 따라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과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냐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원광대학교 문사님, 아사님 그리고 숭산 총장님 저희 열반제 지내면서 항상 어른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2년 동안 들어보시면 항상 공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이거 하나만으로 원광대학교를 어떻게 하면 큰 대학,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에서 있는 대학이 아닌 전국,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학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 공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들을 때마다 그럼 과연 나는 얼마나 어떠한 공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져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름 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알아가면서부터 쉽지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기 때문에 도전이나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정한 뜻을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 도전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배움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이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라는 그러한 생각도 많이 하고 많은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심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라도 놓으면 그게 바로 공심이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을 딱 놓는 순간 공심이 됩니다. 나만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심으로 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자본이라는 게 멀리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승님의 개념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나보다 한 단계가 아닌 수십 단계 위에 있는 어른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을 가지고
스승님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저희 옆에 있는 주변 동지들이나 주변 인연들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스승을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대종사님, 조모사님, 역대 선진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스승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 걸음 더 성숙해 가시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3년도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통해서 2024년도가 다가올 때는 주위의 모든 인연들보다 조금 더 나은 각각의 스승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